보실게요. 자, 유제 문제 5번을 보시면 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아니야. 잘못했다.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모르겠다. 자, 보시면 5번 문제 보시면 자, 함수가 있습니다. y는 5의 x제곱 그래프가 있죠.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지수함수.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어디에 뭐 했어? 했어까지 일단 끊어.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갑시다.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 반대로 바꿔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꿉시다. 됐죠? 물론 얘를 5분의 1의 x제곱인데요 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칭 이동했음. 그리고 나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y는 5에 자, 요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했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만약 여기다 넣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5분의 1에 x-m 플러스 n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가 됐든 어쨌든 상관이 없잖아요. 왜?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가 5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똑같잖아. 근데 그게 다음 그래프와 뭐 했다? 일치하였다. 그럼 이 그래프랑 25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 빼기 3이랑 같은 식이었다. 라는 말 아니겠음? 맞습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 친구. 자, 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 더하기 n인 거고요. 5의 마이너스 x제곱 5의 m제곱 곱하고 n을 더한 거죠. 됐지? 자, 둘이 같은 값이 오고 싶어요. m 자리에 누가 오면 되니? 2, n은요? 마이너스 3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한 값 마이너스 1. 끝.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수 확장에서 나오는 지수 법칙을 쓰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헷갈린다? 그럼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연습을 하고 넘어온 겁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문제. 자,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x는 0하고 1 사이임. 됐죠? 자, x는 0하고 1 사이의 수로 딱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자 봐봐. 밑이 둘 다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밑이 모두 둘 다 2분의 1입니다. 밑이 둘 다 2분의 1입니다. 그럼 밑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지수 자리에 3x가 있고요. 한 친구는 지수 자리에 2x 제곱이 있는 상황이죠. 됐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문제입니다. 밑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해요. 지수에 있는 숫자 하나는 3x, 하나는 2x 제곱입니다.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x가 더 큰 수일까? 3x가 더 큰 수일까? 2x 제곱이 더 큰 수일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대충 넣어보면 나오긴 할 겁니다. 왜? 애매하면 당연히 문제를 내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 그냥 2분의 1 한번 넣어볼래요. 2분의 1 넣으면 얘는 몇이에요? 2분의 3. 2분의 1 넣으면 얘는 몇이에요? 2분의 1. 그럼 얘가 더 큰 건데요? 됐죠? 아니 그럼 모든 수 다 넣어봐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대소비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재봅니까? 서로 빼보면 되죠. 맞아? 둘이 뺐는데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수. 둘이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수.
되는 거 아님? 그럼 둘이 빼봅시다. 3x에서 2x제곱을 빼서 나오는 값을 y라 하고 이 y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시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됐죠? 됐습니까? 나는 y의 부호를 관찰할 겁니다. 이게 만약 양수라면 3x가 큰 수. 이게 만약 음수라면 2x제곱이 큰 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 서로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 정도밖에. 물론 분수 형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로 하면 되지 않겠음. 자, 그럼 몇 차 함수입니까? 윗볼록입니까? 아랫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자,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고1 때 했던 이야기, 중3 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4분의 3.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겁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0과 2분의 3. 됐죠?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니까 요때 나오는 y 값들만 보는 거네. 결론 0보다 어떻게 나옴? 크게 나옴. 그 말은 누가 더 커? 3x가 2x제곱보다 더 큼. 됐죠? 그럼 다시 밑이 2분의 1입니다. 지수끼리 비교했더니 왼쪽이 더 크대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값. 그럼 결론 누가 더 큰 수다? 2분의 1의 2x제곱이 2분의 1의 3x제곱보다는 큰 수가 될 겁니다. 끝. 됐죠? 10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야. 이때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볼래요? 라는 거죠. 자,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줍시다. 쓱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밑이 몇이니 지금? 밑이 3입니다. 근데 지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있어요. 됐죠? 자, 밑이 3이라는 걸 본 상황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죠. 얘는 무슨 함수냐? 증가함수죠. 그 말의 의미는 지수가 크면 그때 나오는 함수 값도 커지고 지수가 작으면 그때 나오는 함수 값도 작아집니다. 값이에요, 값. 됐죠? 그래서 최대값 말해줘. 지수의 가장 큰 수가 올 때 그때 값을 말해줘. 최소값 말해줘. 지수의 가장 작은 수가 왔을 때 그때 값을 말해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지.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잘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값은 x값에 따라 바뀔 겁니다. 몇 차입니까? 2차. 윗볼록입니까? 아랫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때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죠? 은지 몇이죠? 꼭지점의 x좌표 몇이죠? 지원이 몇이죠? 종현이 몇이죠? 1.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일 거야. 듣고 있어요, 지원? 뭐라고 했죠? 당황했쥬? 내가 뭐라고 했죠?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일 거야. 그때
A 값에 따라서 윗블록 아랫블록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윗볼록이든 아랫볼록이든 어차피 똑같이 표현될 거거든. 왜? 얘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이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찬가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대소문제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잖아.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려야 돼서. 됐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그러면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x가 2일 때. 왼쪽으로 두 칸을 가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네가 보고 싶은 건 마이너스 1는 값부터 플러스 2는 값까지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요 부분만 잘라서 보는 상황입니다. 됐을까요? 여기만 잘라서 보시라고. 따라와. 그럼 이 중에 최대값, 다시 말하면 지수에 올 수 있는 2차식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x에 몇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눈으로 보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몇이에요? 1인 거죠. 이건 지수의 최대값이죠. 됐지? 그럼 지수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1일 때.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잘 보세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삼이에요. 틀렸죠? 얘는 지수에 올 수 있는 최대값입니다. 그럼 밑이 3인 지수함수였으니까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은 3의 1제곱, 최소값은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최대값 3, 최소값 27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지수에 올 수 있는 최대값과 지수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해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함수의 최소값을 말해줘야지. 됐죠? 얼마나 따라왔어요? 지금 안 했어요? 다시 해줘요? 아, 예. 네. 어리버리 할 거야, 이 새끼들? 정신 안 차려? 너 오늘부터 라면 끓여 먹고 자. 너무 빠졌어요. 네. 뭐야? 돼, 안 돼? 돼, 안 돼? 자, 보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16임. 됐죠? 최소값이 16임이라고 줬습니다. 자, 봐봐. 밑이 누굽니까? 밑이 A인 상황이죠. 밑이 A인 상황. 그리고 나서 다음 함수를 봤습니다. 지수엔 누가 있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가 있는 상황이네. 됐죠? 근데 문제에서 a의 범위를 줬습니다. 아, 밑에 오는 a 값의 범위를 줬네. 밑 a는 0과 1 사이에 있음. 그 말은 무슨 뜻? 증가 감소. 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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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감소. 얘는 무슨 함수? 감소 함수. 그럼 감소 함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자, 지수가 커질수록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이 함수의 값 자체는 커진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줬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를 준 거잖아. 그 말은 지수의 가장 큰 수가 왔을 때인 거잖아. 됐음? 그럼 지수를 봅시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이거의 최대. 꼭지점에 x좌표 필요하죠. 몇입니까? 1. x가 1일 때 지수에 올 수 있는 최대값. 몇임? 몇임? 마이너스 4. 될까요? 그럼 결론.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 16은 a의 마이너스 4제곱을 의미하겠다. 됐지요? 참고로 16은 2의 4제곱이지요. 그게 a의 마이너스 4제곱, a 마이너스 1제곱의 4제곱과 같은 거지요. 지수를 같게 만들었으니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2구나. a분의 1이 2구나. a는 2분의 1이구나. 바로 얘기하셔도 상관없고 거쳐서 가셔도 상관없고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a가 누군지 알았네요. 끝. 답입니다. 됐지요? 납득이 돼요? 지금 말한 거. 13번입니다. 넘어가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렴. 자, 지수 함수 최소값을 구해보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y는 5 곱하기 5x 제곱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5x 제곱 다시 5x 제곱분의 5 더하기 5 곱하기 5의 x 제곱이죠. 바로 가요. 0보다 큰 양수, 0보다 큰 양수.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산술기야.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둘이 곱한 값. 됐죠? 몇인데요? 10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0이었다. 산술기하로 바로 해결해 주세요. 넘어갈까요? 자, 51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 그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있을 거야.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맞아?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누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수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몰라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 4라는 숫자, 이 4라는 숫자, 그리고 2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돼. 4? 2의 제곱. 그래서 대부분의 합성수든 거듭제곱수든 다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야 편하니까. 됐음?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해줘. 그래야 네가 보기 편해. 4분의 1? 2의 몇 제곱? 4분의 1은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거에 x 마이너스 1 빼기 여기 4는 2의 제곱. 거기에 2의 x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그럼 다시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것은 0. 됐죠? 왜요? 아이, 요는 둘 더하는 거잖아.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지수법칙이잖아. 그리고 나서 어머 뭐가 보이니? 라고 하면 보이죠?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이 2의 x제곱 빼기 1이랑 같은 게 밑이 같으니까 우린 뭐 해주면 돼? 지수끼리 같아요.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네요. 됐지? 그래서 결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이네요. 마이너스 3이 답이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렴.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렴.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렴. 4는 2의 제곱. 그거의 x제곱 빼기 3. 분모는 2의 x-2. 그것은 4, 2의 제곱임. 됐죠? 그럼 양변에 곱해서 분수, 분모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2의 2x제곱 빼기 6은 2의 x제곱. 괜찮죠? 얘 곱해버리면 x 빼기 2랑 2를 더하는 거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맞아요? 그럼 결론 2x제곱 마이너스 6이 x랑 같은 거네.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0인 거네. 인수분해 2x하고 x, 3하고 2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 x는 누구? 양수 2가 있네요. 끝. 답입니다. 됐죠? 일단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면 3 플러스 2루트 2의 x제곱이랑 3 빼기 2루트 2의 x제곱을 더한 게 6이래. 어떡하지? 3 플러스 2루트 2의 x제곱이랑 3 빼기 2루트 2의 x제곱을 더했네? 혹시 네가 아는 지수법칙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됐죠? 여기까지 일단? 아니 뭐가 보여야지 쓰지. 내가 아는 공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네. 받아들일까?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왜 지하는 여기 비어 있어요? 숙제 안 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하는 실수거든. 공교롭게도 우리 반에 딱 한 명이 그런 실수를 해줬어. 3의 x제곱 더하기 2 루트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빼기 2 루트 2의 x제곱은 6.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거야. 틀린 거죠. 맞죠?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야 그러면 1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이 새끼야 5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곱셈 공식이라는 거 안 쓰냐? 맞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 맞아. 이거는 누가 봐도 자명하게 틀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됐죠? 틀렸습니다. 이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좋은 표현이 아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나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3 플러스 2루트 2, 3 마이너스 2루트 2. 왜 3 플러스 2루트 2와 왜 3 마이너스 2루트 2를 줬을까? 왜 3 플러스 2루트 2야 3 마이너스 2루트 2지? 그거의 x제곱 더하기 x제곱? 똑같이 x제곱 x제곱을 더했네? 근데 왜 3 플러스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2였을까? 이 둘이 어떤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뿅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3 플러스 2 루트 2를 a라고 하고 3 빼기 2 루트 2를 b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다? ab 더하면 몇이야? 6이야. ab 곱하면 몇이야? 9 마이너스 8이니까 1이야. 맞아?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럼 봐봐. 어머, ab 더하면 6이야. 그럼 얘네 둘이 그냥 더하면 6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준 정보는 이런 거지. a의 x제곱 더하기 b의 x제곱이 6이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x값을 한번 구해봐. 인 거 아님?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x값 하나 나왔다. 누구니?
AB 더하면 6 맞잖아. 받아들여? 받아들여? 아, 이게 AB 더하면 6이라며. X는 1 나왔네요. 땡큐. 됐죠? 그럼 두 번째. 이게 끝일까요? 라고 하면 AB 더하면 6이고 곱하면 1인 두 수가 있거든? AB 더하면 6이고 곱하면 1인 두 수가 있거든? 얘를 갖고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B분의 A 플러스 B. 얘도 몇인 거야? 6이지. 맞아?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보시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도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니? 그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6이래. X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됐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3 플러스 2루트 2와 3 마이너스 2루트 2를 AB로 바꿔놓고서 한번 얘기해 봤어. 이게 나의 첫 번째 표현이었음. 6번 보세요. 자,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6번 문제 별표 한 3개 박아주세요. 6번에서 별표를 3개 정도 박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한 게 이거거든.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거든. 누구? 방정식의 두 근. 여기서 근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무슨 의미지? 해라고 말하면 진짜 그만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무슨 뜻인데? 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적당한 미지수의 값이잖아. 다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잖아. 여기서 미지수가 누군데? x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말한 두근 알파와 베타는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오는 거고요. x에 베타 넣어도 0 나옵니다. 라는 걸 준 거야. 됐음? x에 대입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적당한 미지수 값이라고. 그치? 근데 너한테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래? 라고 딱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4의 x제곱, 2의 x제곱. 뭔가 보이네요? 뭐가 보임?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럼 나는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할래. 그리고 치환한 문자. 네가 만든 새끼는 꼭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해요? 0보다 큽니다. 됐지? 그냥 t 알아서 살라고 해가 아니라 얘는 어떤 애였는지 그 범위를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 주시라고. 그럼 2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큰 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때 방정식을 풀어볼래요? 라고 하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8은 0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수분해가 되죠. 맞습니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됐으면 t값이 누구구나, 2의 x제곱이 누구구나, 그럼 x가 누구구나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 어설프게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얘를 0 만들어주는 적당한 t값이 존재할 거야. 됐음? 다음 2차 방정식의 근 t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 t는 누굴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요. 맞아? 왜? x에 알파 넣으면 0 만든다며. 그럼 x에 알파 대입해서 나오는 2의 알파 제곱이 t일 때 당연히 0 나오는 거 아님? x에 베타 넣어서 나오는 2의 베타 제곱이 t값일 때 그거 넣으면 0 나오는 거 아님? 맞아? t자리에 2의 베타 제곱 넣으면 t자리에 2의 베타 제곱 넣으면 그냥 여기 x에다 베타는 거랑 같은 결과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누굽니까? 2의 알파 제곱 또는 2의 베타 제곱입니다.
뭘 실수하냐면 여기서 이 두근이 누구야? 알파, 베타, 용 이러고 있어. 얘는 t값이고 문제에서 말해준 그는 x값인 거고 변수가 다르잖아. 납득이 됐어요? 된 거 맞아? 된 거 맞아? 그럼 결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근을 알고 있음. 네가 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 두근의 합.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몇입니까? 7. 근각의수의 관계. 두근의 곱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몇입니까? 8. 이때 두근의 곱에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8.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었다? 3이었다. 끝.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지금 말한 거 어때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됐음? 그러니까 네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해. 그러면 된다고. 잘 보시고 차분하게 정리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측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죠. 8번 문제. 8번입니다. 자, 방정식을 푸세요. 됐죠? 그 방정식 풀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밑이 다른 것 같은데? 어머, 지수를 갖게 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2분의 1의 x제곱은 x 더하기 1의 x제곱임. 됐죠? 그럼 여기 지수 자리에 둘 다 x가 있으니까 2분의 1과 x 더하기 1이 같으면 되겠다. 그럼 x에 누가 오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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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뭐가 더 있어요? x는 0. 왜? 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럼 상관없잖아.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됩니까? 에이, 대답!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유제 5번. 왼쪽에 있는 유제 5번. 자, 아까 풀어드렸던 방법은 그냥 A, B로 놓고서 아잉 몰랑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보면서 느낄 거야. 야, 저거 못하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인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왜 하필이면 3 플러스 2 루트 2와 3 마이너스 2 루트 2를 줬을까? 왜 3 플러스 2 루트 2와 3 마이너스 2 루트 2였을까? 왜? 하필 그 많은 수들에? 왜?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봐봐. 너네 3 플러스 2 루트 2가 있잖아. 이거의 역수는 분모와 분자에 누구 곱하죠?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맞니? 그럼 분모는 뭐가 돼? 1이 되고 분자는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 됐음? 다시 말하면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야.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지워놓긴 했지만 앞에 게 A예요. 뒤에 게 B예요. 더하면 몇 나온다? 6. 앞에 게 A예요. 뒤에 게 B예요. 곱하면 몇 나왔어? 1.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럼 사실상 얘는 A와 A분의 1을 더한 게 6이고 됐죠? A 끝이지 뭐. A와 A분의 1을 더한 게 6인 두 수였음. 됐을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6 나오는 값. 됐음? 문제도 준식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네가 아는 값은 요거잖아. 그럼 x의 누구는 값? 1 넣으면 얘 나오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나오네. 맞아? 그래서 뿔말밖에 없네요. 끝. 해서 결론은 이렇게 보고 정리해서 네가 아는 거 이거잖아. x는 뿔말밖에 없네. 하고 얘기가 되는 것도 방법이 돼. 근데 뭐가 됐든 쉽지는 않을 거야 사실. 또 이쁘고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간다고 어머 곱하면 1 나오네. 그때 얘를 캐치하셔야 돼. 아 역수관계다. 됐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문제 쓸 때 활용하셔야 됩니다. 둘이 곱했을 때 1 나왔어? 역수관계구나. 그래서 다시 보자고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진호 나가면 되겠네요. 보세요.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수 함수를 얘기했어. 지수 함수에서의 중요한 게 뭐였을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가 중요했지. 왜?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됐거든. 두 번째, 점근선의 개념이 있었지. 맞아? y는 0.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치역은 항상 0보다 큰 애들만 나왔을 거야. 됐지? 그게 그냥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난 못 그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뻥치지 마.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그리는 거야. 귀찮아서. 네가 숫자나 대입해보지도 않고 그냥 눈가리로 띡 보고 띡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지 마.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린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a가 1보다 클 때 크게 두 가지 기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음. 됐죠?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표현도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림.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지수, 함수 말고 부등식을 봤죠? 방정식 미안해요. 방정식을 봤죠? 지수 방정식을 봤습니다. 방정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밑을 같게 만들거나 또는 지수를 같게 만드는 상황들. 됐죠? 밑이 같아요? 지수끼리 같으면 답이야. 지수가 같아요? 밑이 같으면 답이야.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라는 거. 1의 모든 거듭제곱은 다 1이라는 거. 됐죠?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놓치는 답 없이 꼼꼼하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면 항상 뭐 했다? 치환했다. 치환했을 때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끝까지 책임지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치환했으면 끝 이게 아니라 그 치환된 문자는 어떤 수가 올 수 있는지 최소값 누구, 최대값 누구 혹은 범위가 몇인지 정도는 꼭 말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틀리는 이유는 그걸 말 안 해서 틀릴 거야.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고 혹시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쫄지 마세요.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 언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도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 됐지요? 이 정도였음. 그러면 이제 뭐로 왔냐? 부등식으로 옵니다. 지수 부등식.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똑같아. 밑을 같게 만들면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돼. 대신 중요한 게 있죠? 함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밑이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증가 감소? 감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이야. 됐지? 지수가 작을수록 큰 값인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큰 게 큰 겁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반복될 수 있음. 당황하지 말고 뭐 해줘? 치환해서 문제 푸시면 돼. 됐습니까? 그리고 치환된 문자는 항상 어떤 애가 올 수 있는지 그 범위나 값의 구간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리면 지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끝. 없습니다. 할 만한 게. 납득이 될까요?
자, 그래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사실 이 세 개는 같이 세트로 다닐 거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을 때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방정식이고 얘가 클 때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고 그럼 얘는 누군데 이 값들은 어떻게 변화되는데 그거를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서 눈으로 관찰해봐 하면 함수인 거니까. 됐죠? 항상 같이 다닐 겁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재 1번 문제 바로 갑니다. 대표 문제 1번. 자, 55페이지죠. 자, 대표형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4의 x제곱과 2의 x 빼기 1제곱이 있죠. 자, 4는 2의 몇 제곱? 2제곱. 그럼 2의 2x제곱이 2의 x 빼기 1제곱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자, 밑을 봅니다. 밑이 몇이에요? 2네요. 밑이 2입니다. 증가 감소. 그럼 지수 큰 놈이 계속 큰 거죠? 맞아? 그럼 오른쪽이 크다고 했으니까 x 빼기 1이 2x보다 계속 큰 수여야 된단 말이겠네? x는 어떤 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끝. 답입니다. 됐죠? 자, 2번 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9분의 1에 2x 플러스 3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 있죠? 자, 9분의 1은 3의 몇 제곱? 3분의 1의 제곱. 그럼 여기는 4x 플러스 6제곱. 그게 3분의 1의 x제곱과 같음. 자, 밑을 다시 보겠습니다. 밑 보세요. 밑 3분의 1이죠? 그럼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우리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지수는요? 4x 플러스 6이 더 크거나 같아야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3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되겠다. 됐죠?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까? 자, 밑이 0하고 1 사이에 왔습니다. 감소함수.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왼쪽의 지수가 더 크다. 됐죠? 됐습니까? 지수가 클수록 이 함수 값은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작은 쪽에 있는 지수가 더 큰 값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 해서 넘어가면 돼요. 이 정도. 자,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2번. 부등식을 풀어봅니다. 봤죠? 보입니까?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맞아요. 2의 x제곱이 보이네요. 2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는 값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t는 누굴까요? 0보다 큰 수들이 오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6이 0보다 큼. 따라올까요? 저기 플러스 1 보여? 2에 플러스 1제곱? 그거 2잖아. 2, 3은 6. 됐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t 마이너스 8하고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뭐야 이거 2차 부등식 아니야? 맞아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인데 t에다가 8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여기를 말해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t는 어떤 애? 8보다 큰 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근데 책임져야지. 책임져. t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만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을 볼 이유가 없겠네. 결론. t가 8보다 큰 범위가 답이겠네요. 아이고 t가 누군데? 2의 x제곱이었지? 그게 8보다 2의 세제곱보다 클 때 보는 거네요. 결론 x는 3보다 큰 수가 오면 되겠습니다. 끝. 안 어렵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누구를 바꿀래요? 3분의 1의 x제곱. 얘를 t로 치환합시다. 당연히 t는 어떤 수? 0보다 큰 수들만 오겠죠? 다시
0보다 큰 수만 온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미안 12t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음. 괜찮을까요? 왜?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니까 4, 32.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잉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연습 안 됐다는 뜻인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 풀어보셔야 돼. 다시 풀어봐. 풀었던 거 다시 풀어봐. 딴 거 풀지 않아도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 되죠? 9하고 3으로 되네요. t-3, t-9.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t에다가 3 넣으면 0 나와 9 넣으면 0 나와 0보다 작은 범위 여기 말해달라는 거지. 그럼 결론 t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요. t 값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애들. 근데 t가 누구였어요? 3분의 1의 x제곱이었잖아요. 됐지? 3분의 1의 x제곱이 3보다 크고 9보다 작을 때. 자, 여기서 잘 보십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로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x승이죠. 3의 제곱. 됐지? 그럼 밑이 3입니다. 지수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x는 1하고 3 사이, 1하고 2 사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요 라고 말하면 될 거야. 됐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3, 3분의 1의 x제곱, 9는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죠. 됐음? 그러면 밑이 3분의 1,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땐 x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고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은 거야. 같은 표현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되니까. 됐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이 0하고 1 사이로 설정됐을 때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뭐하냐? 강제로 다 밑을 1보다 큰 수로 바꿔. 괜찮지? 그래서 그냥 지수끼리의 대소를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헷갈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둘 다 방법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부터 등을 빼먹었구나. 네, 미안해요. 이거 다 붙여주세요. 작거나 같은데 내가 작다라고만 썼네. 미안해요. 네. 괜찮나요? 네네. 난 또 여기서 왜 바꿔 이러는 줄 알고. 그거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끝. 어느 금융상품에 A 만원을 투자합니다. 투자한 지 T년 후의 이익금은 A 2분의 3의 4분의 T제곱 만원이라고 합니다. 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이익금이 675만원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그럼 봐봐. 뭐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상품인지 나도 모르겠고 그냥 A를 투자했더니 이익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A 값이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얼마였냐면 200만원 투자한 거야. 그래서 이익금이 675만원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 위에서 준 식글 그대로 쓰면 675만원은 A 자리에 200이 오는 거잖아. 200에다가 2분의 3에 4분의 t제곱한 값입니다. 라는 거겠네. 됐죠? 이 정도죠. 그럼 양변에 200을 나눠주시면 200분의 675는 2분의 3에 4분의 t제곱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됐습니까? 자, 그럼 좌변에 있는 200분의 675라는 숫자를 좀 정리해 봅시다. 분모 분자에 5를 나눠주면 5, 4, 20, 40분의 5, 1은 5, 3, 5, 15, 5, 25
5를 한 번 더 나눠줄게요. 8, 5, 40분의 5 나누면 5, 20, 7, 5, 35.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8분의 27, 2분의 3의 세제곱인 거죠. 끝. 4분의 t가 3이 될 때, t가 몇일 때? 12. 다시 말하면 몇 년? 12년. 됐습니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2번 4분의 3의 몇 제곱? 문제를 보면은 느낌이 올 거야. 9분의 16이잖아. 그쵸? 9분의 16, 3의 3분의 4. 3분의 4의 제곱. 그거에 x제곱 플러스 1승. 다시 쓰면 4분의 3의 3x 빼기 4제곱 빼기 3분의 4의 2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음. 됐죠? 아니, 첫 번째는 밑이 4분의 3이고 두 번째 항의 밑은 3분의 4네?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밑을 3분의 4로 할래? 아니면 4분의 3으로 할래? 네가 하고 싶은 걸로 골라. 근데 웬만하면 밑이 1보다 큰 게 덜 헷갈릴 거야. 왜? 밑이 0하고 1 사이면 바꿔서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밑이 1보다 큰 수인 3분의 4로 바꿔야지. 다시 씁니다. 3분의 4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제곱. 됐죠? 그 다음 얘는 넘겨버리자. 오른쪽으로 뽕뽕뽕. 3분의 4에 2x제곱 플러스 2. 그럼 결론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2x제곱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음. 여기 2x, 2x, x 1하고 2 위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와 2분의 1 넣으면 0 나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지 않겠니?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뭘. 선생님 저는 밑을 4분의 3으로 했는데요. 비슷하게 나왔을 거야. 근데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야. 지수도 부호가 반대로 나왔을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유제문제 4번.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누구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지. t는 누구? 0보다 큰 수. 그럼 t제곱 빼기 30t 플러스 81이 0보다 작음. 됐죠? 됐죠? 그럼 얘는 t하고 t, 여기 27하고 3 둘 다 마이너스. 그럼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볼록. t에다가 3 넣으면 0 나와, 27 넣으면 0 나와, 0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t는 3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은데 t가 누구였냐? 3의 x제곱. 그게 3보다는 크고 27, 3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거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음. 됐죠? 끝.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잘생긴 애들한테 좀 날카롭거든. 얼굴값 하는 새끼들.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네. 농담한 거야. 자, 갑니다. 야, 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별거 있나?
2의 x제곱을 치환하지 뭐 t로. t는 0보다 큰 수. t 플러스 1 뽕뽕뽕 t분의 8.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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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의 세제곱 2의 x제곱 이거잖아. 됐죠? 아호 왜요? 괜찮아요? 이제 좀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야 웃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웃어요. 알았지? 매일매일이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 쇼츠로 써야지. 자, 양변에 t를 곱해. 양변에 t를 곱해. 괜찮아? t 곱한다. t제곱 플러스 t 8. 여기서 문제야.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지?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 수가 양수면 상관이 없지만 음수면 부등호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양변에 t를 곱했어. t는 0보다 어떤 수야? 큰 수니까 방향이 바뀔 리가 없거든. 그럼 결론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거 앞만 봐도 안 되는데요?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2네요? 왜 1이라고 냐 미안해. 여기 2t? 미안해요. 그럼 되네요. 난 근해공식까지 갈 뻔. 됐네요. 아이고 되네.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입니다. t에다 2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죠. t는 2보다 크거나 같음. 됐죠? 선생님 여기는 왜 안 봅니까? 어차피 t가 0보다 큰 범위니까 마사보다 작은 건 없거든. 그래서 결론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는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우리 지난 수업 때 지수함수 배웠고요. 자 오늘 로그함수 배웁니다. 로그 함수. 오호. 글씨가 이상한데? 자 로그함수를 배우는데 로그함수를 말하기 전에 지수함수를 말할 거야. 뿌뿌. 첫 번째. 자 봐봐.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죠? 너 그릴 수 있냐? 너 그릴 수 있어? 너 대답해. 어서 팔짱을 끼고 이씨 눈가리를 확. 그릴 수 있어? 에휴, 못난 놈. 그릴 수 있어야죠.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서 점 찍어. 0 넣으면 누구,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래서 결론은 이런 개형이 나와. 였잖아 끝. 0,1을 지나고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증가하는구나. 됐음? 하나 더.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구나. y값 0보다 다 큰 애들만 나온다. 됐습니까? 치수함수였습니다. 자 눈으로 봐.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죠. 맞습니까? 1대1 함수라는 말 이렇게 얘기하지. x1, x2가 같지 않으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도 같지 않아.
됐음? 그래서 x값이 다르면 그때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도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값을 갖는 경우가 없어. 됐음?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였고. 받아들여? 자,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이때 내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 공역을 y는 0보다 큰 수라고 하면 치역도 0보다 큰 수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받아들여?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지. 역함수 존재하겠죠. 그럼 역함수 그래프 식은 어떻게 세웁니까? x, y 바꿔서 쓰면 되죠.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되죠. 맞아? 그럼 내가 다음 지수함수의 역함수 식을 한번 세워볼게. x는 2의 y제곱. 됐지? 끝.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걸 표현할 땐 y는 꼴로 쓰잖아. 그게 법칙이야? 그게 규칙이야? 우리가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약속했어. y는 꼴로 쓰는 게 우리의 약속이야. 아, 진짜로. 그래서 y는 이렇게 표현을 해. 그게 우리의 약속 중에 하나거든. 그게 양함수 표현, 음함수 표현이란 말로 나중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약속 중에 하나야. 그럼 얘는 y는 꼴이 아니니까 좀 쓰기 불편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y는 꼴로 쓸 거야. 근데 봐봐, y가 어디 있어? 지수 자리에 있지. 그럼 지수에 있는 이 y는 밑이 몇일 때? 2일 때 누가 되게 하는? x가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잖아. 그럼 뭔데? 로그네. 로그 2의 x. 이게 누구야?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됐음? 그럼 어떻게 그려? y는 x 직선에 얘를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러면 봐봐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들. 이거 어디로 갈까? 접었다 피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맞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받아들여요? 여기서 접었다 핀 거니까. 됐음? 그럼 요 점이 0,1이었으니까 이 점은 뭐가 돼? 1,0. 그걸 봐봐. x에다 1 넣으면 몇 나와? 0 맞잖아. 됐음? 이게 로그 함수의 시작. 로그 함수 누구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 됐죠? 그래서 처음에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지수 함수 그릴 때랑은 조금 달라. 지수 함수는 모르겠으면 야 숫자 넣어서 점 찍어봐 라고 얘기했지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 그릴 줄 알아야지. 그거 그리는 거 연습했잖아. 그럼 그거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야. 하고 바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되면 로그가 안 되는 게 맞아. 로그가 안 되는데 지수가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됐음? 로그가 된다는 얘기는 지수도 된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자, 로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 자, 그럼 그랬을 때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y는 로그 a의 x. 진수 자리에 변수 x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 이때 얘가 로그 함수다 라고 하려면 당연히 밑조건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오면 안 되겠죠? 됐지? 두 번째, 그때 진수 조건. 진수에 있는 이 x는 어떤 애가 와야 돼? 0보다 큰 애만 와야 돼.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의역.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큰 수만 와야 됩니다. 됐죠? 자, 편의상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원래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x 바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네, 편의상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봐주세요. 이쁘게 귀엽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로그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될까? 자, 샘플로 그림 한번 그려줬네요. 여기 맞니? 나오는 y 값들 어떤 애들 나와? 어떤 애들 나와 y 값? 음수 나와 안 나와? 0 나와 안 나와? 양수는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치역 y는 어떤 애들 나와? 실수 전체 다 나와. 믿을 수 없는데요, 선생님? 맞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수함수 갖고 얘기해야 돼.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 뭐였어? 실수 전체. 맞아? 이 지수함수의 치역 뭐였어? 0보다 큰 애들. 근데 이거의 역함수니까 바뀌어서 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맞잖아. 받아들임? 그래프 그리면서 분석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지수함수의 관계를 보면서도 말할 수 있다고. 따라올까요? 하나 더. 얘는 밑이 2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봤음. 근데 지수함수 개형이 두 가지였잖아. 얘는 밑이 1보다 클 때였죠. 그럼 밑이 1보다 작을 때의 지수함수는 어떻게 될까? 조그맣게 그려볼게. 이렇게 되겠지. 맞아?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맞니? 그럼 그때 얘를 y는 x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기영? 접었다 피겠죠? 접었다 핍니다. 자, 요 축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접는 순간 맞니? 그럼 요 그림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됐습니까?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림과 밑이 1보다 클 때 두 가지의 그림으로 또 똑같이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요거죠. 처음 그렸던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그려질까? 두 번째 그림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럼 봐봐. 지수함수에서 정근선 개념 있었죠. 누구? y는 0. 그럼 로그 함수도 정근선이 있을까요? 네. 누굴까요? x는 0. xy 바꿔서 쓰면 되니까. 왜? 얘는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요 y축이랑 점점점 가까워는 지거든? 근데 만나진 않아. 왜? x자리에 0보다 큰 애만 넣을 수 있거든. 0은 못 넣거든. 마찬가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 그래서 얘도 점근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x는 0.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xy 뒤집어서 쓰면 그게 로그함수 이야기인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그게 로그함수 그래프인 거야. 근데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조금 어색해하고 다들 힘들어해. 그림이 좀 안 이쁜가 봐. 그래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어차피 지수랑 똑같아. 증가해. 됐음? 그럼 지수 어떻게 그립니까? y축에서 쭉 타고 올라가시면 돼. 됐지? y축을 기준으로 타고 그냥 올라가세요. 요렇게. y축을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지수랑 똑같아. 감소함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축을 타면서 내려오시면 돼. 이렇게. 됐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네가 익숙하게 연습하는 것밖에 답이 없음. 그래서 까먹었어요? 지수함수 그려? 역함수 그려. 됐지? 그렇게 해서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을 찾았으면 이거 뭐 하겠어?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똑같이 하겠죠.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똑같이 할 거라고. 그건 마찬가지. x의 부호 반대로 바꿨어? y축 대칭. x의 부호 반대로 바꿨어? y축 대칭. 됐음? 받아들여요? 그 다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x 대신 x-m y 대신 y-n 대입. 똑같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보여드렸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 눈으로 보세요. 62페이지 그냥 눈으로 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고 우리는 얘를 미치 a인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진수 자리에 x가 있어요. 자, 이때 밑에 있는 개념 2로 가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그래서 증가함수, 로그함수를 그릴 때 지수함수랑 같이 그려놓고 y는 x의 대칭이동해서 그린 거다. 눈으로 보이니 밑에? 보여요?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 마찬가지 지수함수 그려놓고 y는 x의 대칭이동해서 로그함수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봤을까요? 그래서 로그함수를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y축 타고 올라가면서 그려 밑이 1보다 클 때. y축 타면서 내려가면서 그려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어차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하고 1 사이의 감소. 이거는 동일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하얀색이죠. 네모 박스 안에 또 하얀색 네모 박스가 또 있죠. 그 안에 써 있는 이야기들 다 지수함수 때 했던 이야기 xy 뒤집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도 갖고 있다. 까지 보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63페이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표현들 한 번씩 더 정리해 놨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아 그래 맞아 해주시면 돼.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 64페이지로 가시면 최대값, 최소값. 네, 그래프만 이쁘게 잘 그리시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또 구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65페이지로 가서 대표 유형 갑니다. 1번부터요.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Let's go. 지수함수네요. y는 3의 x-2제곱. 우리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해놓고 나서 역함수 구하자. 바로 넘어가는 건 좀 재미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입니다. 밑이 몇이죠? 3, 증가함수네요. 맞지? 그럼 y는 3의 x 빼기 2제곱은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다시 좌표 평면에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는데 3의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x축으로 2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똥 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야 이거 정의역 x엔 어떤 애들 넣니? 실수 전체를 다 넣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치역 나오는 y 값들은 누구니? 0보다 큰 애들만 나오네요. 이때 점근선 누굽니까? y는 0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다음 지수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단순하게 뭐부터? xy부터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의 y-2제곱. 야호! 됐죠? 그럼 이때 보셔야 돼. 우리는 y는 꼴로 쓴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y 빼기 2가 누굽니까? 밑이 3일 때 x가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죠. 얘를 우리는 로그로 표현합니다. y 빼기 2는 로그 3의 x. 됐죠? 다시 말하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 y축, x축으로 y축으로 어디로 평행 이동했습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야, 이 그래프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라고 하면 y는 x 직선을 여기다 삥 그린 다음 여기에 접었다 펴서 대칭 이동하면 오호라
로그 함수 그래프네. 됐죠? 그래서 밑이 3이네요. 증가합니다. 어떻게 그려? y축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리면 돼. 끝. 로그 함수. 됐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뭔데요? 아, 밑이 3인 올라가면서 그린 그래프를 위로 두 칸 땡기면 되는 거야. 됐음? 됐습니까? 그럼 또 얘기해 봅시다. y는 로그 3의 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하나 더. 다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누굽니까? x는 0보다 큰 수. 됐죠? 다음 로그 함수의 치역은 누굽니까? 실수 전체. 다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누굽니까? x는 0으로 바뀌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식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 함수를 그리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다시 로그 함수를 말하려면 지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말해주세요. 자, 이번엔 빠르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빠르게. xy 바꿔서 쓰면 되죠. 바로 가요. x는 로그 2의 8y. 됐죠? 끝. 그럼 얘 어떻게 해?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으면 되잖아. 2의 x제곱이 8y. 됐습니까? 그럼 8y는 2의 x제곱이야. 그럼 y는 누군데요? 2의 x제곱에서 8, 2의 세제곱을 나눈 거니까 2의 x 빼기 3제곱. 됐지? 끝.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정의역 정도는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만 어차피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뒤로 갑니다. 66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었죠.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려지고 점 막 찍은 다음에 이 값을 구해줘 하는 문제. 자, 일단 문제는 읽으셔야 됩니다. 로그 2의 x와 y는 x 그래프가 있고 a 1, 2, 3, 4, 5, 6 그려놓고 a 1, 2제곱, 5, 6제곱 더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 자, 우리가 구할 값이 뭔지 그리고 그림이 뭔지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고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일단 보셔야 되는 첫 번째 로그 2의 x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밑이 2입니다. 그래서 y축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됐네. 됐지? 그 다음 x 진수 조건 x 0보다 큰 애들만 그래서 y축 오른쪽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x가 0일 때를 정근선으로 갖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봐. 요 부분 y는 x.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한 직선 중에 하나거든.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와 y좌표가 다 같거든. 됐음?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A1, A2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혹시 여러분 A 원좌표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A1? A1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맞니? 다음 로그 함수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잖아. 여기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2 넣으면 1 나오는 거죠. 누구 넣으면 0 나와? 1. x가 1. 그럼 얘는 1,0을 지나네. 됐지? 그럼 A2의 x좌표가 1인 거잖아. 맞니? 그럼 A2의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 몇이겠어? 1이겠죠? 됐죠? 안 됐죠? 그러면 A3의 y좌표가 1이지.
A3의 Y좌표가 1이지. 그럼 여기 A3의 X좌표 몇일까? 여기 X에다 누구 넣어야 1 나올까? 2 넣어야 되겠죠? 미친수 같으면 1이니까. 그럼 A4의 X좌표가 2인 거 알았지? 그럼 A4의 Y좌표도 몇인 거야? 2겠네요. 그럼 A5의 Y좌표가 2네? 그럼 여기 X에다 누구 넣어야 2 나와? 4. 됐죠? 그럼 A6의 X좌표가 4니까 Y좌표도 몇이야? 끝. 사실 얘는 이미 정보를 다 준 상태인 거야. 그래서 네가 그냥 그 정보를 쓰기만 하고 찾기만 하면 답이 나오죠. 자, A1, 2. A1에서 A2까지 요 길이 몇이에요? 1이네요. 됐지? A5에서 A6까지 요 길이 몇입니까? 2네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안 어렵죠? 그래서 지나는 점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그래프를 그릴 거고 정의역이 누군지 점근선이 누군지 정도만 말해 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좀 그리려고 봤습니다.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좀 복잡해 보이죠? 왜? 얘는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거든. 괜찮지? 그럼 자, 로그 3의 x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얘는 기본 그래프네요. 참고로 밑이 3이라는 말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x 진수에 있죠. 0보다 어떤 애가 와야 돼? 큰 애가 와야 되지. y축 오른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점근선 x는 0. 됐지?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린 뭐 하라는 거야?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건 이 그래프의 정보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비슷해. 대신 좌우로 이동하는 건 조금 많은 차이가 나. 왜? 정의역도 바뀌고 점근선도 바뀌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함수 때는 좌우로 이동하는 건 뭐 딱히 큰 의미가 없어. 왜? 위아래로 바뀌는 게 점근선도 바뀌고 치역도 바뀌었거든. 맞아? 로그에서는 반대로 좌우로 X축을 향해서 좌우로 이동했을 때 점근선도 바뀌고 정의역도 바뀌니까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끝. 그래프 그렸죠? 점근선 누굽니까? X는 1. 됐죠? X는 1. 왜요? 야, 왜 X는 0인데? 됐어요? 따라와. 은지 따라와요. 그럼 정의역 말해줄래요? 정의역 x는 1보다 큰 놈. 점근선 x는 1. 끝났죠? 그럼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리고서 평행이동 얘기 안 하고서 바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면 얘들아 진수 조건 보렴. x 빼기 1이 진수지? 이거 0보다 항상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럼 x는 항상 어떤 애 넣어? 1보다 큰 애 넣어야 되지? 그게 정의역이잖아. x 1보다 작은 애 못 넣잖아. 됐지? 하나 더 1보다 오른쪽만 봐요. 1일 때가 점근선. 됐습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입니다. 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얼마큼 이동시킨 걸까?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습니다.
됐죠? 왜? x축으로 이만큼 간다는 얘기는 x 대신 x 빼기 2를 대입하거든. 그럼 요 자리에다가 x 빼기 2 대입해서 전개하면 맞잖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건 바로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x값의 보호를 바꿨죠. 누구의 대칭 이동? y축의 대칭 이동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우리 로그 3의 x 그래프를 y축의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다음 그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올까요? 오케이. 따라올까요? 오케이. 따라올까요?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밑이 3이고 진수가 x인 로그 함수. 밑이 3이니까 증가하네요. y축 따라서 야호! 됐죠? 로그 3의 x입니다. 근데 우리 얘 뭐해? y축의 대칭 이동해. 그래서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x가 있죠? 진수는 0보다 어떤 애가 와야 돼? 큰 애가 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니까 x는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 마이너스 1는 값, 마이너스 2는 값, 마이너스 3는 값을 말할 수밖에 없겠지? 받아들여? 그래서 좌표평면에 y축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을 겁니다. 됐지요? 그게 뭐다?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한 결과였다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축에 대칭 이동해서 그립니다. 접었다 핀 거죠. 요렇게. 그리고 얘를 뭐 해줘?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리겠죠? 그러면 점근선 계속 x는 0이었을 거야. 얘를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끝. 됐습니까? 그럼 점근선 x는 뭐가 돼요? 2가 될 거고요. 됐죠? 정의역 누가 와요? x는 2보다 작은 수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 x는 2보다 작은 수들, 점근선 x는 2. 그래서 그래프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려주시고 정의역 점근선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말해주시면 어렵지 않다. 자, 그럼 계속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표현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y는 로그 5의 x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x축에 대칭 이동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라니까 대칭 이동 먼저 할게.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보호 바꿔요? y.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 아니 y의 보호 바꾸라니까. 맞아. 마이너스 y는 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잖아. 됐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니까 x 대신 x 빼기 m을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해서 결론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게 얘랑 같은 거야. m 값엔 누가 옵니까? 마이너스 2. n 자리에는 5. 그래서 더한 값은 몇이었다? 3이었다. 개 쉽네요.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됐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보시면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똑같아. 계속 하던 얘기 그대로야.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대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5번 보시면요. 이번엔 대소를 또 비교하라고 합니다.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해 보래요. 자, 지수함수 때와 로그함수 때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밑이 0하고 1 사이면 둘 다 감소. 밑이 1보다 크면 둘 다 증가임. 끝. 어떻게 알았어? 지수함수 점 찍어서 그려봤어.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도 대칭 이동해서 그려봤어. 그러니까 그러던데? 똑같은데? 됐어요? 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살쪄요. 나처럼 돼. 조심해. 너 나처럼 되고 싶어? 그거 뭐냐? 그거 뭐냐? 너 반응 뭐냐? 막 이거 뭐냐? 너 그랬어 지금? 누가 귀여워 이랬는데? 누구야? 어, 어, 정색하지 마, 지아야. 그냥 넘어가. 지금 정색했어. 정색했잖아 지금. 어디서 저딴 새끼. 자, 갑니다. 야, 누가 더 크게 뭐 하면 될까? 대수 비교하시면 돼. 그러니까 서로 빼보면 되지 사실. 근데 빼볼 필요도 없어. 왜? 첫 번째 로그 밑이 몇이야? 3. 두 번째 로그 밑이 몇이야? 9. 3. 9. 9는 3의 제곱. 로그 3의 11하고 로그 9 3의 제곱에 85잖아. 맞아? 이때 로그 성질. 여기 있는 2는 분모로 날아갈 수 있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로그 3의 85. 이때 로그 성질. 이 앞에 있는 실수의 2분의 1은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로그 3의 루트 85. 됐죠? 그럼 로그 3의 11은 로그 3의 루트 121이잖아. 맞아? 그럼 121, 85. 밑이 3입니다. 밑이 3인 로그 함수.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 그럼 진수 큰 놈이 큰 거 아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네. 끝. 됐잖아. 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함수에다 넣고 돌려보면 되지. 밑이 같으니까. 됐을까요? 두 번째. 로그 2분의 1의 3. 로그 8분의 1의 30.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마찬가지. 로그 2분의 1의 세제곱의 30.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냄. 다시 올려놔. 결론. 로그 2분의 1의 세제곱근 30. 맞아요? 됐습니까? 세제곱근 30. 선생님, 거듭조건 표현 너무 귀찮은데요? 그럼 30의 3분의 1 제곱. 그럼 내가 보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로그 2분의 1의 3이었잖아. 3이었잖아. 그럼 3하고 30의 3분의 1 제곱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해? 3은 3분의 1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맞아? 맞아? 27의 3분의 1 제곱. 이게 3이잖아. 받아들여요? 3이니까. 그럼 결론. 27하고 30 중에 누가 더 커? 30이 더 크지? 그럼 왼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왼쪽이 더 큰 거죠. 왜요? 밑이 2분의 1이니까. 진수가 클수록 작은가. 감소함수잖아. 돼, 안 돼? 돼요? 넘어감. 넘어감. 다음 넘어감. 빡빡 넘어가. 안 돼. 넘어가. 1번입니다. 힘내. 힘내. 자,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보자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자, 로그 함수 볼까요? 밑이 몇입니까? 10. 밑을 안 썼잖아. 왜? 10이라서. 됐어요? 밑이 10인 로그 함수인가 봅니다. 그러면 자, 밑이 10인가 봐요. 아, 옌병. 네? 얘는 y는 로그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였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밑이 10입니다. 1보다 큰 거죠?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y축 타면서 올라가죠. 유후. 정근선은 x는 0. 유후. 됐죠?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왼쪽으로 5칸 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점근선. 됐지? 정역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수. 됐죠? 선생님 그래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거 맞잖아. 마이너스 5가 정근선. 맞잖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찐따같이 그러고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네. 됐죠? 자, 근데 네가 보고 싶은 건 뭐야? 마이너스 4부터 5까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플러스 5일 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네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기만. 누구 넣으면 최대값? 5 넣으면 최대값. 누구 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4 넣으면 최소값. 됐죠? 그래서 5 대입한 값 최대값입니다. 로그 10. 최소값이죠. 마이너스 4는 값. 로그 1. 몇인데? 0이네요. 됐죠? 위에는 1이었구나. 그래서 최대값 1, 최소값 0이었다. 됐죠? 그러면 2번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잘 봐야 된다. 밑이 몇이야? 2분의 1. 밑이 몇이에요? 대답 좀 해. 2분의 1. 밑이 2분의 1이야.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럼 얘는 일단 감소하는 거구나. 감소함수구나. 라고 한 다음 생각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감소함수니까 진수 자리에 큰 수가 올수록 다음 함수 값은 어떻게 될까? 작아질 거야. 진수 자리에 작은 수가 올수록 함수 값은 커질 거야.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빼기 4거든. 너 이 함수의 최소가 궁금해? 그럼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누군지 찾으면 되지. 맞아? 그럼 진수 2차입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굽니까? 2분의 7. 그럼 네가 보는 건 1부터 3까지인데 야 2분의 7이 3.5 아니냐? 그럼 3은 여기 1은 여기. 너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 아니었어? 그럼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x가 3일 때일 거고 그때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올 겁니다. 됐습니까? 결론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x에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9, 7, 3은 21 빼기 4 몇이야? 몇이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하면 마이너스 13? 21? 21 빼기 13? 21 빼기 13 8. 그럼 결론 로그 2분의 1의 8. 이게 최소값. 됐죠?
여기서 또 진수값만 띡 쓰고 많은 새끼들이 있어? 정신 못 차린 거지? 두 번째,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왔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 x가 몇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최대값. 그럼 1 넣으면 나오는 값 2. 그럼 로그 2분의 1의 2. 이게 최대값. 자, 참고로 얘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얘 몇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 아니, 마이너스 1이죠. 아, 미안해요. 됐죠? 음. 2분의 1의 몇 제곱이 8이야? 마이너스 해주고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야. 응? 듣고 있냐고.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우진이 너 잘생겼다고 계속 얼굴 믿고 까부지 마. 너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 얼굴 까분 애들이야. 너처럼. 알았지? 자, 7번입니다. 넌 좀 까불어도 될 것 같아. 많이 까불어? 괜찮아? 응. 자, 7번입니다. 9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x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보자마자 느껴지지. 뭐가 느껴져? 문제를 보면서 느껴져야지. 뭐가 느껴집니까? 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구나. 누가? 로그 3의 x가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대충 말하면 계속 안 나와. 힘들 거야. 다 먹었어? 아, 넣었어요? 애껴 먹으려고? 됐죠? 로그 3의 x가 반복되네요. 그럼 우리 그거를 치환합시다. 자, 문제입니다. 너 로그 3의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했어. t범이 어떻게 돼? t범이 어떻게 되냐고. 네가 치환된 문자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 뭔데? 왜 몰라? 어? 왜 몰라? 야, 로그 3의 t 로그 함수입니다. 빨리 그려봅시다. y축 타고 올라오겠죠? 맞아? 근데 1 넣으면 0 나오는 건 너 알잖아. 9분의 1부터 9까지 넣는다며. 맞아? 그럼 9분의 1 넣으면 몇이니? 네. x의 9분의 1 넣으면 몇이니? 3의 몇 제곱이 9분의 1이니? 마이너스 2. 그럼 x의 9 넣으면 몇이니? 그럼 t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다시 문제도 준 함수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4가 되는 거 아님?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t가 몇일 때? 2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근데 내가 보고 싶은 t 값은 2부터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궁금한 거였구나. 됐죠? 그럼 최대값은 t에다 누구 넣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주세요. (16) 최대값. 최소값은 2 넣었을 때 0. 됐죠? 돼요?
돼요? 네? 네? 됐을까요? 야, 그거 못 오게 막아버린 거야? 다시는 앉지 마라. 참 너무하시네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유형 7번까지 관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연히 숙제는 지금 풀었던 대표 유형 밑에 있는 유제까지 숙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야. 당연히 함수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수업 때는 로그 방정식도 배울 거고 로그 부등식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공부하는 그 순간 1단원이 끝. 그럼 우리는 그 다음 3단원으로 넘어갈 거거든. 네. 그럼 그 전에 다음 수업 때 얘기하기 전에 자, 어차피 우리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도 공부했던 상황이니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딱히 없어. 지수 때랑 똑같아. 같은 게 반복된다고 치환해. 됐지? 밑이 같으면 오케이. 진수가 같으면 오케이. 그냥 비교해서 얘기하면 돼. 대신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 방정식, 부등식을 신나게 풀어서 야, 등식 만족하는 x값 알아냈는데용? 이거 답이잖아용? 이라고 했을 때 밑 조건, 진수 조건을 제대로 못 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존재해.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함수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잘 봐야 돼. 여러분들한테 로그 함수 혹은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줘. 그때 여러분들이 로그 성질을 안다고 문제를 보자마자 신나게 바꿔서 아싸뿅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예를 들어 볼게. 로그 밑 10입니다. x제곱 하고 2 로그 x. 이 둘은 같은 값일까 다른 값일까? 다른 값이야. 정확하게는 y는 로그 x 제곱 함수와 y는 2 로그 x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된다고. 왜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첫 번째, 이렇게 주면 얘 진수가 누구야? x 제곱이야. 맞아? 그럼 x 제곱 진수 얘가 0보다 큰 수가 오면 돼. 그럼 x에는 0이 아닌 모든 수를 다 대입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문제를 이렇게 주면 얘 진수가 누구야? x야. 그럼 x엔 누가 와? 0보다 큰 애만 와야 돼. 음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걸 배운 적이 있다고. 맞아? 그럼 바꾸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문제에서 준 기본식을 먼저 보시고 여기서 밑조건, 진수조건을 먼저 결정하신 다음 넘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로그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져서 너한테 이 함수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 첫 번째, 빠밤빰빠밤. x가 0보다 큰 놈들이면 됐지? 요 x의 0보다 큰 수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100 넣어봐. 맞아? 그럼 그냥 앞으로 뿅 날라와서 이 로그 x 그래프 그리면 돼. 됐지? 바뀌는 건 딱히 없어. 근데 문제는 x의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봐야 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냥 3의 제곱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 로그 마이너스 x. 됐음? 왜? 내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로그 마 3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로그 그냥 3의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9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2
로그 3으로 쓸 거거든. 됐음? 나는 마3을 넣었을 때 요 자리에 부호가 반대로 바뀐 값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뜻입니까?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0보다 작을 때는 다음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는 말로 해석이 돼. 그럼 좌표 표면에 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하면 자, 이 그래프 로그 10의 x 그래프에 뭐 했어요? 곱하기 2 한 거잖아. 맞아? 곱하기 2 한 거잖아. 맞니? 그럼 뭐야? 그냥 실수배 똑같이 곱하기 2 한 거야. 그리면 돼. 그럼 얘는 뭡니까? 위에 있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한 거잖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됐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봤고요. 세 번째,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 y축의 방향으로 적당하게 평행이동시켜서 y는 5 곱하기 2의 x제곱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우리가 본 게 이거였죠. 5라는 숫자는 5의 로그 2의 2로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2의 로그 2의 5제곱이라고 보면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했음. 맞죠? 그럼 로그도 얘와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로그 3x 그래프와 로그 x 그래프. 얘는 x가 아니라 3x죠? 얘 적당하게 x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는요. 로그 3 더하기 로그 x잖아. 됐죠? 그럼 로그 x 그래프를 x, y축으로 로그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네.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로그 성질을 통해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거야 나중에. 그래서 아싸리 지금 정리해 놓아. 첫 번째, 밑조건 진수조건은 무조건 문제를 받자마자 처음에 보고 들어가셔야 돼. 왜?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요. 정의역이 다르니까 그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때와 마찬가지로 로그 때에서도 이렇게 3x 그러면 로그 성질로 뜯어 쓸 수 있죠? 같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정도만 더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지수 때 했던 얘기랑 동일하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볼게요.